그들은 무력한 화물선을 치는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미국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티족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25년 4월 초 홍해에서 후티의 드론 공격이 또다시 발생한 이후 미국 해군은 더 이상 방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홍해 한가운데서 수많은 드론이 몰려오면서 레이더 화면이 불꽃놀이처럼 밝아졌습니다. 7월 4일 후티 반군이 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주마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일련의 공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은 잘못된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구축함은 그저 어떤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경보가 울리고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으며 후티의 공격은 타격거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고철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반응은 지역 전체가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반군이 실수로 미국의 군함을 공격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홍해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로가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2023년 후반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연이어 가해왔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표적은 상업용 화물 운반선부터 미 해군 구축함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서구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격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엉성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숫자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단 몇 달 만에 홍해 선박에 대한 공격이 4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수십 대의 일방통행 공격 드론, 대함 순항 미사일, 심지어 탄도미사일까지. 그렇습니다. 실제 탄도미사일이 해상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다수는 공중에서 요격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여러 유조선이 버려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화물이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먼 길을 거쳐 배송되고 있어 배송 시간이 몇 주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가 운행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반격했다. USS 카니, USS 그레이블리, USS 라분과 같은 함선은 프로스페리티 가디언 작전에 따라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빴습니다. 카니는 여러 차례의 교전에서 4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건 경고 사격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 표준 미사일 SM-2와 SM-6, 팔랑크 CIWS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면적인 전투 요격을 실시합니다. 분당 4.500 발이 속도로 하늘의 드론을 파괴하는 고속회전 가틀링건입니다. 그 아기들. 하지만 한 가지 공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멘 서부에서 발사된 후티 무인기 떼가 윙윙거리며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왔다. 위험한 유조선에 대한 또 다른 공격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레이더로 쫓고 있던 것은 석유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리버크급 구축함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레이더가 켜지면서 수마일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다. 갑판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미사일과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후티족은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종류의 배는 몰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끊임없이 지평선을 스캔합니다. 공기, 표면 아래. 깜빡이지 않아요. 목표물이 적대적인 것으로 표시되면 밀리초 단위로 완벽한 차단 솔루션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마하 3.5의 속도로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SM-6과 다가오는 위협을 색종이 조각으로 바꿔놓는 CIWS를 합치면 떠다니는 요새가 탄생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해상 교통로를 실탄 사격 구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싸움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후티족은 자신들이 잘못된 말벌집을 걷어찼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홍해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군 구축함은 24시간 요격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위성 감시를 통해 아루다 인근 예멘 서부에서 또 다른 발사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드론이 침을 뱉었고 적어도 한 발이 대함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표적은 아마도 유럽 국적의 상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탓에 후티족은 화면에 유령이 나타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완전 무장한 미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해두자. 그것은 그저 녹슨 낡은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었습니다. 해군 무기고 중 가장 치명적인 플랫폼 중 하나. 매끈하고 조용하지만 자극을 받으면 완전한 혼란에 빠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정기적인 호위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전팀이 이상한 레이더 반사파를 포착했습니다.
잠시 후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여러 가지 위협을 자동으로 태그 지정했습니다. 갑판장이 그것을 알렸습니다. 뱀파이어가 등장합니다. 다중 베어링 270. 뱀파이어는 해군 속어로 들어오는 미사일을 뜻함. 경보가 울렸다. 선원들은 전투 위치로 달려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구축함은 일상 자세에서 완전한 전투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식별, 추적 및 무력화합니다. 몇 초 안에 들어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계산합니다. SM-2 미사일이 수직 발사대에서 굉음을 내며 발사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 마치 하늘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파편이 바다에 무해하게 비처럼 쏟아진다. 또 다른 사람이 따라왔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우스, 즉 근접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뒤에 장착된 이 자동화된 게틀링 캐논은 분당 최대 4.500 발을 발사합니다. 그들이 잠그면 마치 공기를 찢는 원형 톱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드론이 마지막 순간에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찢어진 미드 플런지. 90초 만에 교전은 끝났습니다. 타격 0개, 피해 0개, 완벽한 우세. 후티족은 아마도 자신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드론을 디지털 목재 분쇄기에 넣어 자신도 모르게 미국 해군의 대응에 대한 녹색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단순히 방어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의력을 시험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조종사들이 비행복을 착용했습니다. 비행갑판이 정리되었습니다. 보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구축함에 서서 머리 위 수백 피트 위에서 폭발로 밤하늘이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휘를 맡았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전면적인 보복인가? 아니면 전략적 자제인가? 아래에 알려주세요. 틀린 답변은 없고 여러분의 의견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경기에서는 1초가 중요하고 후티족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후티족은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글로벌 운송을 개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민간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미국 해군 군함과 정면으로 맞섰지만 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을 향해 공격을 가했지만 빗나갔을 때 경고만 받는 게 아니라 전투기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샌드컴에서는 보복 명령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표 패키지가 준비되었고 좌표가 확정되었으며 조종사들에게 브리핑이 전달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아라비아해에 주둔하고 있는 인근 타격 전단의 항공모함에서 제트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순찰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집결지로 잘 알려진 항구 도시인 호다 근처에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발사장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은 FA-18 슈퍼호넷, EA-18G 그라울러, 무인 MQ-9 드론을 ISR, 정보 수집, 감시, 정찰에 활용하여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다단계 공격 패키지를 조정했습니다. 밑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1단계 전자전. 그라울러가 먼저 공격해 적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방해했습니다. 조기 경고에 의존할 때 침묵은 치명적이다. 2단계 방공 시스템 억제. 정밀 유도 무기. 아마도 AGM-88 가 미사일에 피해를 입히고 알려진 레이더 어레이와 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동, 즉 3단계인 망치 투하의 길이 열립니다. FA-18은 낮고 빠른 속도로 날아와 강화된 발사시설, 드론 보관 창고, 지휘 벙커에 GBU-38 JD댐과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서부 해안을 가로지르는 후티 미사일 발사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더 타워가 2차 공격 타깃입니다. 예멘의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져 해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어선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머리 위에서는 리퍼 드론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포착하여 함선과 육지에 있는 지휘센터에서 공격을 감시하는 지휘관에게 직접 데이터를 스트리밍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2차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탄약을 쐈습니다. 후티족은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려 했지만 정보는 확실했고 미국은 다음 발사가 없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그 좌표에서는 말이죠. 더욱 인상적인 것은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파업대원 전원이 해가 뜨기 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24시간 후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불타버린 건물과 무너진 벙커가 보였으며 이를 지켜보는 적대 세력에 대한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에 도전할 기회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공격은 예멘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보복 공격은 아니었고 마지막 공격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타이밍, 정확성, 속도는 예멘 국경 너머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티란에서 모스크바, 베이징까지 모두가 메모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해군은 영원히 방어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전략은 차단해서 제거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후티족은 예멘 해안선 너머에서는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는 잠을 조금 더 얕게 자게 되었을 겁니다. 해가 뜨자마자 위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티족에게 진짜 피해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발사장은 사라졌고 레이더도 보이지 않았으며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공격이 위도된 것은 잔혹한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홍해를 순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보복이 향후 공격을 막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국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본격적인 공세를 펼쳐야 할 때인가?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이제 미사일과 드론의 시험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지, 지역적 영향력, 군사적 우위를 시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티족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유일한 집단이 아니다.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 이란이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한계를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군함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빗나가기를 기도하는 게 나을 겁니다. 빗나가지 않으면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격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드론이나 미사일, 심지어 단 한 척의 선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을 과소평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티족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그 대가로 발사 능력의 한 챕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건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에 새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잘못된 레이더 신호를 포착한 순간부터 충돌까지의 카운트다운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것이었습니다. 9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들은 구축함 한 척이 하늘에서 적의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안 되어 그들은 정밀한 항공전력이 아침 식사 전에 그들의 전쟁 기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드론은 다시 등장할 것이지만 이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모든 제품에는 엄청난 가격표가 붙습니다. 모든 레이더 핑 위험은 다음날 아침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벙커로 추적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에는 표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 허세를 부리고 자세를 취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배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모든 지평선을 감시하고 빗나가지 않는 무기를 갖춘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배를 공격한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경고가 아니라 화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구축함의 지휘관이었다면 공격을 잠시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공격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강렬하거나 눈을 뜨게 하거나 그냥 엉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